앞전에 김재동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할 부분은 하나의 수업에서 어떻게 스마트 교육을 진행할 거에 대한 것, 특히 사회과 수업에서 구글맵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구글맵에서 문화재 탐방 사이버 지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정보 재가공 능력 신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수업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지도 위에 정보를 부과하면서 또 이미지나 텍스트, 동영상 같은 정보를 놓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고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이미지 정보나 동영상, 텍스트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정보를 이해하는 데 수업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주로 이제 설명하게 될 부분은 아마 제가 현재 2학년이라 실제 올해 수업이 아니고요. 2년 전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이 주가 되고요. 이번 수업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구글맵의 지도상에 표시하고 덧붙여 나가고 그걸 공유를 하거나 또는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들이 수정하거나 부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구글맵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공간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수궁이라든지 아니면 창경궁 같은 공간 정보에서 그 위에 속성 정보, 예를 들면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백과사전에서 작업했던 검색했던 내용들을 덧붙여서 매시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택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단계 정리나 발표 단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모든별로 학습자 상호 간에 수정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구글맵에서 이런 수업을 할 때 서울의 고흥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모든별로 예를 들어 경복궁 또는 창덕궁 이런 식의 세부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 정보들을 구글맵 위에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2학년을 맡고 있는데 현재는 1학기 때 공개 수업에서 구글맵과 다음 거리뷰, 그 다음에 네이버의 스트리트뷰를 이용해서 우리 마을 지도를 살펴보고 주요한 건물들을 실제로 나타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글맵을 활용한 수업에서는요, 구글과 유튜브 계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맵, 피카사 웹앨범의 사용법을 사전에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업하는 과정에서 계획서를 쓴다든지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 도구의 사용법도 기본적으로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용법들은 학기 초 또는 중간중간에 컴퓨터실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전 지식으로 미리 익혀두시면 단위 차시의 수업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수업에든 꼭 사회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업에서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독서 감상문을 쓴다든지 이런 수업에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수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기 초에 좀 사전에 미리 좀 학습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됐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학습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하기. 이 학습 주제 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고궁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리해보자. 또는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이런 식의 가이드를 주실 필요가 있고요. 모든 별로는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자기 모둠에서 조사해서 정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과정들이 구글 문서 도구의 협업을 통해서 계획서가 작성되도록 가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료조사 학예 부분에서는요, 기본적인 검색 능력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위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검색, 또 구글 맵 자체에서 위치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조사된 자료들을 구글 맵에 매칭을 시킬 때는 그 각각의 동영상이나 이미지나 텍스트에 필요한 부분들을 복사해서 정리하거나 또는 URL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 조사된 자료들을 다시 구글 맵에 나타내고 마지막 단계에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하기 부분에서는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으로 협의 주제를 선정하되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가 큰 가이드를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협의 주제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모든별로 협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발표를 하게 하면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협의를 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평소에 발표를 잘 안 하던 아이들도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히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는 그 주제나 역할 분담 내용, 조사 목적, 내용, 범위, 방법 등을 작성하되 이 계획서 작성 부분도 그 구글 문서의 협업을 통해서 할 때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모든별로 하나의 별도 문서로 작성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한 문서 안에 모든별로 섹션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맡은 섹션에 들어가서 자기 모둠의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자료 조사하기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둠별로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역할 분담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는 어느 한 아이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그러나 이제 구글 맵에서 또는 구글 문서 도구에서 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주어지면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표현해냅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평상시에 잘 발표하지 않던 아이들 또는 끌려가거나 아니면 제일 한쪽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던 아이들도 이 협업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역할들이 조정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자료는 주로 유튜브에서, 이미지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구글 이미지나 네이버 이미지 검색 또는 그 구글 자체에 있는 그 피카사 웹 앨범을 통해서도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파일로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고 URL로 웹상의 주소를 매칭시켜서 조사를 하는데, 정리 단계에서는 이런 URL들을 바로 옮길 필요 없이 메모장이나 텍스트에 텍스트만 주로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지도에 나타내는 단계에서 직접 갖다 붙이시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뭐 텍스트 자료라든지 아니면 백과사전의 링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제 구글 맵에서는 아마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내 지도에 새 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틀을 모둠장이 만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 안에서 여러 모둠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동 작업을 하게 할 때는 선생님께서 하나의 큰 틀의 지도를 미리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작업자를 초대한다든지 또는 공동 작업자들을 초대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경우에는 이 지도의 링크 부분만 공개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사용자든 링크를 알고 있는 사용자는 들어와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부가하거나 덧붙이는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지도에 아이들이 또는 학습자가 나타낼 때는 구글 맵상에서 지명이나
건물명 등으로 검색해서 지도에 저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그 마킹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 마킹된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설명글, 이미지, 동영상들이 다 링크가 가능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도 덧붙여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내 지도에 나타내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잠깐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기본적인 지도를 만드는 방법은 그 구글맵에 로그인 한 다음에 그 내 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요. 검색을 통해서 마킹된 곳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조사해 두었던 이미지나 동영상들의 위치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이미지는 URL 같은 거를 붙여서 바로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동영상도 같은 방식으로 URL을 입력하시면 링크 줄이 표시가 됩니다. 예, 뒤집어서 건너뛰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끝내고 나면 마킹된 위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과 이미지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필요한 설명글이나 텍스트, 동영상이 다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작업자들이 작업한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킹된 부분에 정보들이 세세하게 겹쳐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구글맵을 활용하실 때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지금처럼 레이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존에 마킹된 곳의 정보뿐이 아니고 구글맵 자체에 그 지원하는 레이어 중에는 이미지 레이어, 그러니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레이어, 그 다음에 요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W라고 표시되는 위키백과와 연결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업한 그 지도뿐이 아니고 그 지도상에 해당 위치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 자료, 위키백과의 자료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이렇게 작업된 그 구글맵의 그 자료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지도 상태에서 링크 공유 상태로 두시고 모든 별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어떤 지도를 만들었냐에 따라 발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재동 선생님이 발표한 부분처럼 미러링을 통해서 지도 앱에서 또는 스마트폰에 그 구글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를 직접 띄워서 발표할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면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 중에 하나를 작업해 놓은 화면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기본적인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사전에 이런 두 가지 그 기본적인 사용법, 그 다음에 역할 분담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사전적인 교육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한 앞전 부분에 구글맵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 이외에도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글맵을 활용하면 좋은 부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 제가 직접 수업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슬생 2학년 1학기 함께 사는 우리라는 단원에 보시면 우리 마을 살펴보기,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지도,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의 주요 건물 표시하기 이런 차시가 있습니다. 그런 차시 부분에서는 구글의 맵이나 아니면 네이버의 로드뷰 아니면 다음에 거리뷰를 이용해서 직접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우리 마을 근처에 실제 건물의 위치나 또는 전체적인 그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회 3학년 1학기의 고장의 모습 부분에서는 우리 고장의 위치입니다. 대부분.
이것도 역시 구글 맵을 활용하시면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4학년 1학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단원에서 주로 지형과 기후, 또 그 다음에 그림 지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그 구글 맵이나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지형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른 여러 가지 모습들, 산이 많은 지역 또는 뭐 바닷가에 가까운 지역 이런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훨씬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훨씬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5학년 1학기에는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부분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궁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문화재를 지도에 나타내는 방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에서는 우리 국토의 모습과 생활 역시 지형이나 기후도 또는 축척, 거리, 이런 지형도, 등고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구글맵의 레이어 중에 지형이란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고선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높낮이 이런 것들을 금방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6학년 2학기에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다른 나라의 위치,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역시 구글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가 아주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은 여러 가지 그 구글맵 매시업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맵스 컴페어라는 사이트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동시에 네 가지 맵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 위에는 구글맵이고요. 아래쪽에는 야후맵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는 구글 어스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빅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빅맵입니다. 이 네 가지의 맵들이 동시에 연동이 돼서 움직여요.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맵은 지도 상태로, 어떤 맵은 지형 상태로 이렇게 맵을 따로 두시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또 뒤집어지네요. 예. 기본적으로 얘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느 위치를 검색을 하고요. 검색된 위치를 검색된 위치를 지정을 하고 확대를 하면 다른 맵들이 같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살펴볼 때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상태는 그 익스플로러에서는 화면이 조금 더 떨어져 보이는데 크롬에서는 정확하게 다 꽉 차게 나옵니다. 필요한 부분에 확대를 하면 다른 맵에서 같이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스 같은 경우도 지구에서 서서히 덕수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애니맵이라는 곳입니다. 이 맵은요, 그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한 매시업 사이트인데요. 그 경로상의 위치를 표시해 가면서 이동 경로를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 주는 부분이고요. 경주 고적답사처럼 고적답사를 하거나 현장 체험 학습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처럼 문화재 탐방 지도를 만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애니맵상에서는요, 이미지나 동영상, 텍스트 다 링크가 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도 동영상으로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날짜별로 지금 아까 제가 동영상에 했던 거는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애니맵스를 통해서 뭐 체험학습을 할 때 이동 경로라든지 고적답사를 할 때 이동 경로를 직접 사전에 조사해서 걸리는 시간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로들이 여기는 지금 텍스트로만 나타나지만 경로상에 필요한 위치에서 사진을 부과하거나 또는 동영상을 부과하거나 설명글을 부과해서 그 포즈를 시킬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사회과 수업이나 또는 다른 수업에서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곳은 세계 문화유산 맵입니다. 이 부분도 매시업 사이트입니다.
특히 사회과 6학년 단원에서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역시 구글맵상에서 세계의 문화유산을 국기로 표시해두고 그 지역에 맞춰서 한 거고요. 자, 저희 나라로 들어오면 그 위치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이 표시가 되고요. 거기를 클릭하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세계문화유산 소개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구글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회과에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수업에서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요에서는 지역별 민요, 지도상의 어느 위치에 어느 민요 설명과 동영상, 사진들을 링크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문학지도, 또는 뭐 지역별 탈춤, 이런 식으로 지도 위에 마킹하고 정보를 덧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해 놓으시면 수업할 때 꼭 사회과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과목의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